자, 그러면 뉴스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미스터 마켓. 네. 어떤 지금 36,695명까지 몇 명 넣은 올랐습니다. 거예요, 그럼 아까? 아까 35,695명이었으니까 10,000명 늘었습니다. 1,000명 넣은 거지. 아, 1,000명 늘었습니다. 1,000명? 예. 그렇게 안- 정프로 영향력이 30분 만에 1,000명밖에 안 돼. 아니 지금 여러분 네. 지금 다음 주부터 뉴스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실 파악 좀 하세요. 지금 여러분 뉴스삼 듣고 지금 미스터 마켓 이거 들을 시간입니까? 빨리 왜 나 할 때 그래? 아니 매번 그거 금투세 노래를 부르시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시니 이거 아니 근데 뭐- 왜 그러냐면은 네. 저기 뭐 여기도 지금 뭐 논란이 많잖아. 뭐 반대 찬성인데 일단 저 청원은 5만 명을 채워야지. 그래야 저게 국회에서 그 청원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게 많이 저게 많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야기라도 좀 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고 일단 청원은 성공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원을 청원 한다고 자체가 안 되면은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청원을 해서 금투세를 유예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걸 유예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에 대한 유예하자는 뜻인데 그래도 이제 시작을 하려면 저거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예. 자, 기업들 얘기 뭐 권순우 팀장이 일부 했는데 뭐 저 IMF 때랑 비교해서 뭐 걱정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안 그렇다라는 얘기들도 이제 슬슬 나와요. 그게 이제 기업체들이 물론 뭐 삼성, LG, 뭐 현대차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다르는데 그건 뭐 일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기업이라는 게 뭐 대기업 큰 뭐 10대 그룹 뭐 또 뭐 대기업, 중견그룹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누는데 네. 우리 기업들이요 기업 단기 차입금 이게 이제 아주 짧게 빌린 돈이라는 뜻이잖아요. 통상 1년 안쪽을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네. 예? 이게 통상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그냥 300조 원대 후반에서 400조 원대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저게 6월 말 기준으로 좀 더 늘었겠죠.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532조 원대예요. 저 얘기는 뭐냐? 장기 차입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예. 자본 시장으로부터 뭔가 막혔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본 시장이 뭐 주가가 더 뭐 활발하고 그러면 네. 그죠? 뭐 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뭐 증자하면 지금 주가가 박살나 버리니까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야 니네 뭐 5년짜리 10년짜리 대출 못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화된다는 저 단기화된다는 건 기업 경영에 굉장히 부담을 줘요. 예. 왜냐하면 뭐 경영자가 밖에 나가 수주하고 공장 건설하고 뭐 좋은 사람 뽑으러 다녀야 되는데 계속 CFO나 뭐 자금 담당 임원이 들어와서 돈 빌리는 아이 대표님 다음 달에 만기 돌아오는 게 1,000억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순간 모든 채용 그죠? 채용, 투자, 영업 이런 게 다 지금 막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기업들 1년 내에 갚을 돈 532조. LG는 워룸 운영, 현대차는 투자 축소. 이렇게 헤드라인이 잡혔는데 워룸? 워룸이 전시 작전 상황실이잖아요. 그걸 운영한대요 지금? 예. 이름을 워룸이라고 지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상 경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TV도 잘 안 팔리고 이게 사실 특수였거든. 2020년, 2021년 이게 특수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살 사람 다 사버리니까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1년 전에도 했거든. 예. 야, TV 저렇게 다 사면 2021년 코로나 좀 축소되면 저거 아니 TV를 뭐 한 방에 하나씩 다 넣지는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사는 것도 네, 아니고. LG전자가 내년에 더 힘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고 최근에 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주재로 CEO 세미나를 했거든요. 제주도 굉장히 심각했다는 전언이 있어요. 최태원 회장이 야 위기 올 것 같다. 중국 대만 관계라든지 북한 핵실험도 지정학적 요인까지 겹쳐서 자금 경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열사 CEO들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니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CEO들은 가서 뭘 해요? 바로 임원해야지. 짜야죠 이제. 그럼 임원회의 하면 예전에는 뭐였어? 야 빨리 투자 안 해? 너 왜 사람 안 뽑아? 이렇게 하다가 톤 내는 매너가 바뀌지. 예. 야, CFO 저 자금 담당 임원 지금 자금 얼마 있어요? 매일 나한테 현황 보고 하세요. 자금 일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레고랜드 뭐 이런 부분으로 뭐 촉발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시중의 자금 사정이라는 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이게 야 이게 심상치 않냐 이런 거 가지고 뭐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네. 실제로 이렇게 단기 차입금이 532조나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지난달부터 주요 계열 CF 이런 거예요. CF 최고 재무 책임자들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비상 경영 대응팀 회의를 한다. 네, 이런 회의 하고 있으면 그 밑에 부장 차장들은 뭐 당연히 대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삼성그룹도 계열사별 회사채 현황 파악을 했다 그러고 롯데그룹은 뭐 여기는 뭐 롯데건설 때문에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죠? 예, 롯데건설에 대해서 자금운용 상황을 매일 보고 받는 당연하게 매일 보고 받아야죠. 왜냐면 5천억도 주고 뭐 중자도 했으니까. 해주고. 중자도 해주고 했으니까. 현대차 24일 올해 투자 계획을 연초 9조 2천억 원에서 대변동 확대에 따라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8조 9천억으로 하향 조정했다. 물론 뭐 3천억 줄인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투자 축소라는 거는요. 그것도 회계연도가 한참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축소라는 건 뭔가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 뭐 4조 3천억 규모의 청주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 보류했잖아요. 그죠? 예. 뭐 이거 다 알려진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금리라든지 자금 상황에서 실제로 뭐 10에서 20% 영업이익률 보장할 수 없으면은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7, 8% 될까 말까 하는데 영업이익률 10%도 안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이 10%안 되거든. 안 되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라는 게 지금 그건 우리 주식 투자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긴축의 고삐를 이제 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단기 차입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는 그런 얘기. 특히 이제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부동산 PF 이제 언제 우리 권 팀장이 부동산 PF 구조에 대해서 한번 그 컨텐츠를 좀 길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부동산 PF 하는데 뭐 저 증권회사도 문제가 되고 뭐 캐피탈도 문제가 되고 건설사도 왜 문제가 되고 다 이게 엮여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급 보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예, IMF 전에는요 건설회사가 땅 사가지고 건설회사가 그 아파트 사가지고 분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IMF 오니까 건설사가 줄도산 해버린 거예요. 예.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분리한 거예요. 아 사업 시행자. 예, 그러니까 시행사라고 하잖아요. 무슨 조그만 회사. 거기서 펀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펀딩을 해가지고 땅 작업해가지고 이제 건설사 끌어들여가지고 하는데 이 건설사가 대부분 요거 좋은 사이트면 야 내가 할게 그래 경쟁이 붙어가지고 책임준공서부터 뭐 자금 보충 약정 뭐 여러 가지 단계 보증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어디가 들어오냐면 증권회사나 캐피탈 이런 데서 또 그 수익률을 위해서 또 보증하고. 예. 근데 그 보증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른 올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112조 2천억 원이에요. 예. 2013년도 말에 35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뇌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제도 사실은 뭐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화됐습니다만 그 전까지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환율도 어제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다가 뭐 후장에는 좀 안정이 됐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50조 플러스 알파 한다고 다 끝났다?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증권 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증권펀드. 그 응? 청기 누설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예, 예, 예. 그런 거 이제 실종되면 안 되고 기계획돼 있는 거 속도감 있게 빨리 하셔야 되고 한 가지 측면은 지금 국면에서 이게 사실 뭐 앞으로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게 약간 비상한 상황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처리에 대해서도 사실 해법이 많지 않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돌발 변수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거 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금투세 같은 경우들도 네. 그 이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라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죠. 그러면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없애자 이런 논의가 아니고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라고 한 2년 전에 법안 통과를 해놨는데 그게 당장 내년부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주식시장 그 투자자들의 어떤 이해나 뭐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네네. 그로 인한 경제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봐라. 예. 예. 근데 그 금이
투자 소득세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 같은 건 다 이제 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지긴. 다 정해져 있지. 아, 법안이 통과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거를 뭐 얼마 이상 하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나중에 언제 나더라도 하여튼 이건 그 계산 같은 것들은 다 완벽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심지어 증권사 전산도 거의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국감이 끝났죠, 거의. 예, 차근차근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감도 끝나고 했으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 해당 이 기재위더라고요. 예. 예, 기재위에서 빨리 그 논의 구조를 만들고, 예, 그건 뭐, 예,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이거를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청원도 아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장애 급변동 상황에서 2년만 유예하자. 유예해놓고서 뭐가 답인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좀 구조를 짜자. 원래 공약은 저 캔슬이었죠, 캔슬. 예, 원래 대선 공약은 대선 캔슬이었습니다. 공약에는 원래 이거 저거 취소의 취소. 양도세 폐지였습니다. 폐지였다고. 근데 2년만 유예하자라는 게 이제 정보 아니기도 하고 또 시장의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이라면 그 부분을 일단 좀 세워놓고서 또 비상한 상황이니까. 네. 그 세금 걷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앞장서는 기재부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2년간 유예하는 안을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달에 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2년간 유예를 해야 될 거다. 이제 그 법이 이제 논의가 될 건데 이제 국감 끝났으니까 논의가 될 건데 그 세법 개정안 뭐 예산안 이런 거 논의되면서 같이 얘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네. 소득이 있는데 뭐 세금 내야 된다는 거 그걸 누가 반대해요. 근데 제가 통계 하나 보여드릴까요?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말이죠. 우리나라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있잖아요. 이게 얼마 거쳤는지 아세요? 이게 다 기름 넣을 때마다 그 유류세 다 포함해가지고 아, 네. 그게 7조 7천억 거뒀어요. 1월부터 8월 때 전 국민이 쓴 에너지에 관련된 다 합치면 7조 7천억 거뒀는데 올해 8월 달까지 증권거래소 얼마 낸 줄 아세요? 우리 투자자들이 증권 거래세 네. 거래할 때마다 내는 네. 거 4조 7천억 냈어요. 근데 이 4조 7천억이 작년에 비해서 36% 감소해서 시장이 안 좋고 주가가 빠졌으니까 32조 6천억이 감소해서 4조 7천억.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 냈다는 얘기예요. 8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7조 3천억 낸 거예요. 거의 기름 넣을 때 내는 세금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네. 전 국민이 기름 낼 때 내는 세금이나. 기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세금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에 10조씩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뭐 세금을 안 내고 뭐 세금을 회피한다 이 논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금투세를 만약에 하면은 증가되는 세수 규모가 1조 5천억 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금 회피를 물론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이 급변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세워놓고서 빨리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유예를 해놓고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라.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사실은. 예. 예, 이걸 내가 조세 저항을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금투세 관련된 청원은 저희가 그 여러분 보고 계신 그 채팅창 맨 위에 보면요, 공지 같은 게 있죠. 거기에 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하기 싫은 분들까지 뭐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 청원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안내해 하기 드리는 싫은 분들이 거고요. 뭐 정프로가 하는다고 하겠어요? 저를 또 지나치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말 잘 동의하지 않지만 네, 신념도 꺾으시더라고요. 정프로가 원한다면. 정프로 때문에 치명적이라서. 아유,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